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바이블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또 아주 재미있게 쏙쏙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해설 주제, 바로 2011년의 실수입니다. 유럽에서 진짜 네로라 하는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바로 유럽중앙은행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금융 헛발질을 했다면 믿어지시나요?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치명적인 오판을 했던 걸까요? 그 아주 흥미진진한 부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 시간 여행을 살짝만 해볼게요. 1999년에 유럽 19개국을 하나로 묶는 진짜 거대한 실험이었죠. 공통화폐인 유로화가 딱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우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확 덮치잖아요. 이때 미국이랑 유럽은 둘 다 막 숨이 넘어가는 경제를 살리려고 이자율을 바닷가에 팍팍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응이었죠. 그런데 2011년 이제 막 위기의 상처를 좀 털어내고 회복 좀 해볼까 하던 그 찰나에 유럽은 진짜 갑자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확 노선을 틀어버립니다. 도대체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명확히 이해하려면 통화정책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먼저 좀 알아야 하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창한 정의들 보면 벌써부터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그냥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통화정책이라는 건 한마디로 돈에다가 가격표를 딱 붙이는 일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율, 그러니까 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가격표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경제 전체의 온도계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중심축, 그게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돈의 가격표를 결정하는 두 명의 거물급 주인공이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꽉 쥐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유럽 전체의 돈줄을 책임지는 유럽중앙은행, 즉 ECB입니다. 이 두 기관은 각자 자기 동네의 경제를 완전히 책임지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2011년에 이 두 기관이 똑같이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아주 어려운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답안지를 써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해설의 진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도대체 왜 뜬금없이 이자율을 확 올려버렸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헐떡이고 있어서 영양제를 팍팍 꽂아줘도 모자랄 판인데 갑자기 돈의 가격인 이자율을 훌쩍 올려버린 거예요.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경제는 차갑게 식어버리잖아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두 가지 거대한 목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거시경제학의 모든 정책은요, 궁극적으로 딱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바로 낮은 실업, 그리고 물가 안정이에요. 모든 중앙은행의 진짜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빵값이나 집값이 미친 듯이 치솟지 않게 꽉 잡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이게도 크루그먼 교재에 나오는 그 유명한 상충관계 그래프 곡선을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건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한쪽을 잡으려다 보면 다른 한쪽이 터져버리는 서로 엄청나게 충돌하는 관계거든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 두 가지는 진짜 거시경제의 철천지원수, 그야말로 양대 악당입니다. 먼저 높은 실업부터 볼까요? 일할 의지가 있는 아주 건강한 노동자가 일자리를 못 구한다? 이건 개인의 엄청난 고통을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어떨까요? 당장 어제 1,000원 하던 사과가 오늘 2,000원, 3,000원이 돼버리면 화폐 가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결국 경제를 지탱하는 통화제도 뿌리 자체가 흔들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이 두 악당을 진짜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수밖에요. 자, 이 복잡다단한 정책 결정을 우리 아주 직관적으로 자동차 운전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중앙은행 총재는 거대한 경제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입니다.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경제자동차가 덜컹대며 멈추려고 한다. 그럼 운전사는 지체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이자율을 확 낮춰서 시중에 돈을 쫙 풀고 경제가 다시 쌩쌩 달리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엔진이 막 과열돼서 물가가 폭등하려고 하면요. 차가풍 터지기 전에 얼른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죠. 이자율을 쫙 올려서 열기를 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타이밍 좋게 밟는 것. 그게 바로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문제의 2011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운전석에 딱 앉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계기판에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2008년 위기 여파 때문에 실업률은 여전히 최악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엑셀을 밟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인플레이션 수치도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당장 브레이크 밟으라는 새빨간 경고등이 켜져 버린 겁니다. 실업률 경고등이랑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동시에 막 빨간불로 번쩍번쩍거리는 절체절명의 딜레마 상황. 자, 여러분이 운전사라면 이 순간에 도대체 뭘 밟으시겠습니까? 자, 이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벤 버냉키 의장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죠. 그는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일자리 잃고 쓰러진 사람들을 먼저 살려내는 게 우선이라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거예요. 하지만 당시 유럽중앙은행을 이끌던 장클로드 트리쉬의 선택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의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집어삼킬 훨씬 더 무서운 괴물이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쳐나서 고통받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물가를 잡겠다며 경제 자동차에 그만 확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떠집니다. 트리시의 그 굳은 결단이 역사에 남을 최악의 헛발질, 오판이 되고 마는데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당시 유럽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인플레이션 경고등, 그거 경제 자체가 과열돼서 울린 진짜 경보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세계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잠깐 발생했던 착시 현상, 곧 지나갈 소나기였던 겁니다. 결국 그 가짜 경고등에 깜짝 놀라서 아직 제대로 달릴 힘도 없는 경제 자동차에다가 온 체중을 실어 급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꼴이 된 거죠. 그 결과로 유럽중앙은행이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렀는지 흐름을 한번 쫙 보시죠. 2011년 초에 그들은 물가 잡겠다고 진짜 자신만만하게 이자율을 땅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중반쯤 가니까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냥 허무하게 스르륵 사라져버렸어요. 반면에요, 이자율 인상으로 경제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실업률 곡선은 위로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버렸습니다. 결국 2011년 말에 체면을 완전히 구긴 유럽중앙은행은 어떡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실수를 뼈저리게 인정하면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다시 낮춰야만 했습니다.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시경제 역사상 가장 허망하고 씁쓸한 해프닝으로 남게 된 거죠. 자,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유럽의 경제수장들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큰 실수를 합니다. 거시경제를 제대로 깨트려 본다는 게 그만큼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요,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고 100을 곱하는 정확한 실업률 측정 수식부터 시작해서요, 경제성장과의 관계, 인플레이션이 청구하는 숨겨진 비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뜻밖의 승자와 패자까지 핵심 개념들을 싹 다 마스터할 겁니다. 이 정도만 딱 챙기셔도 여러분은 2011년의 유럽중앙은행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스마트한 경제적 통찰력을 갖추시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저 짱 박사와 함께 파헤쳐본 2011년 대실수 부검 해설 재밌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탁 칠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딱 던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당장 국가경제의 운전대를 쥔 중앙은행 총재가 된다면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는 그 고통,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지갑 속의 피 같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공포, 이 숨막히는 딜레마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을 더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명확한 정답이 없어서 더 차갑고 무서운 이 거시경제의 현실, 오늘 하루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 짱 박사였습니다. 다음 해설에서 만나요.